우리가 스킨케어 루틴을 말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성분들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C인데, 그런 비타민 C는 과연 우리 피부에 어떤 기능을 하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타민 C는 우리 피부에 크게 세 가지 이로운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스킨케어 루틴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세 가지 기능이란 바로 첫째, 강력한 항산화제로서의 기능, 둘째, 피부 속 진피층에 존재하는 콜라겐 생성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인자로서의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타민 C의 첫 번째 항산화 기능과도 다소간 연관이 있는데 바로 효과적인 미백제로서의 기능이야. 다시 말해 비타민 C를 우리 스킨케어 루틴에 포함함으로써 우리는 항산화, 콜라겐 생성, 그리고 미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비타민 C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피부에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까? 자,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 C의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영상 시청 후에 도움이 되었다 싶으면 언제나 그렇듯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해. 그럼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일명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C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놀라운 기능들로 인해서 이미 스킨케어 업계에서 무조건 믿고 넣는 중요한 기능 컨셉 성분들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일단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C 자체의 구조적 특성에서 나와. 이미 알겠지만 우리 몸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일종의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 세포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부산물로 나오는 게 바로 활성산소야. 활성산소는 그 자체의 전자 하나가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진, 다시 말해 항상 허기진 상태로 태어난 관계로 인해서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로부터 전자 하나를 강제로 빼앗아가곤 하는데, 이로 인해서 건강했던 우리 세포는 손상을 입어서 종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해 산화, 즉 녹슬어 가는 거야. 그런데 비타민 C는 그 구조상 이 활성산소, 즉 자유라디칼을 중화하기 위해 전자를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이중결합상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런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바로 비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피부 대신 자신이 전자 하나를 활성산소라는 악당에게 내어줌으로써 자신이 산화하고 대신 우리 피부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내는 거지. 자, 다음은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콜라겐과 비타민 C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콜라겐의 생성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어야 해.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봐. 우선 우리 몸은 우리 피부 속 콜라겐이 더 필요하겠다 느껴지면 진피 속에 위치한 일종의 콜라겐 생성 공장인 섬유 아세포라는 곳에서 콜라겐 섬유의 생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프로콜라겐이라고 하는 일종의 콜라겐의 전 단계 물질이 만들어져. 그런데 프로콜라겐은 콜라겐이 되기엔 아직은 불안정하고 길고 구조화되지 않은 일종의 아미노산 사슬인데, 그 다음 단계인 하이드록실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구조적이고 안정화되게 돼. 바로 이때 중요한 보조인자로 사용되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C야. 다시 말해 비타민 C 없이는 보다 안정적이고 강한 콜라겐 섬유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소리지. 이후 이렇게 좀 더 안정화되고 다듬어진 프로콜라겐은 서로가 가교되거나 연결되면서 최종 우리가 아는 콜라겐 섬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콜라겐 섬유는 비로소 강한 강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갖게 되게 되고, 이후 섬유 아세포에서 분비돼서 진피 속 공간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 피부를 단단하게 지지하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 피부의 콜라겐 합성은 섬유 아세포의 활성화, 프로콜라겐의 생성, 하이드록실레이션을 통한 프로콜라겐의 변형된 섬유의 가교결합, 이후 최종 교원질 섬유, 즉 콜라겐 섬유로의 분비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과정들 중에서 비타민 C는 하이드록실화 단계에서 보조인자로서 작용함으로써 콜라겐 섬유를 좀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지. 내 일할 줄 알았다. 자, 다음은 미백제로서의 비타민 C의 기능인데, 우리 피부를 맑고 밝게 하는 미백 기능은 결국 피부상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를 어떻게 하면 피부 표면으로 나오지 않게 만드느냐가 미백 기능의 핵심인데, 이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 하나는 멜라닌 색소 자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든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우리 피부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비타민 C는 바로 이러한 방법들 중 전자, 즉 표피의 기저층에 위치한 멜라닌 세포 속에서 멜라닌 색소 자체가 합성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해. 우리 멜라닌 세포 속에는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작은 자루 형태의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 안에서 아미노산의 일종인 티로신이라는 성분이 산화의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게 되는데, 비타민 C는 앞서 스스로가 산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 맞아. 바로 이 기능을 통해서 티로신이 도파에서 도파키논으로 종국에는 유멜라닌 혹은 페오멜라닌과 같은 멜라닌 색소로 점차 산화되어 가는 과정을 막음으로써 멜라닌 색소 자체가 생성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 어때? 이렇게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아니 특히 내 피부상에서 피부 노화 방지제로서 다방면의 눈부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비타민 C의 스킨케어 루틴에서의 3가지 중요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니까 뭐랄까, 내가 왜 이 비타민 C 성분을 진작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후회되지? 그런데 모든 일에는 양이 있으면 음이 존재하듯이 이 만능일 것 같은 비타민 C도 나름의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 첫째, 그 자체의 산도로 인해서 피부에 꽤 자극적이라는 거야. 특히나 순수 비타민 C라고 불리우는 아스코르빈산의 경우에는 그 자극성이 더욱 심한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스코르빅 애시드의 형태로 바로 쓰지 않고 아스코르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나 아스코르빌 마그네슘 설페이트 혹은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와 같은 아스코르빈산의 유도체를 사용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자극이 덜한 만큼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해. 자, 두 번째로 알겠지만 순수 비타민 C는 수용성 성분이야. 다시 말해 비타민 C를 우리 피부에 직접 발랐을 때 우리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앞서 이야기한 3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비타민 C의 피부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형태를 지용성의 형태인 테트라 헥실데실 아스코르베이트와 같은 성분으로 변환해 준다던가, 혹은 리포존과 같은 인공 지질막 캡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를 담아서 투과를 돕는 등과 같은 부가적인 작업 공정이 필요한데, 해서 혹자는 피부에 바르는 비타민 C보다는 경구로 투여하는 방법, 즉 우리가 직접 섭취하는 편이 훨 낫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 거야. 물론 비타민 C를 직접 섭취해서 흡수하는 것이 흡수의 측면에서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혈류를 타고 우리 온몸을 이동하는 비타민 C가 우리가 원하는 딱 그 부분에 집중 전달돼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도달한다 하여도 그 양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타민 C는 비록 그 태생상 피부 투과가 쉽지는 않더라도 국소적으로 피부에 바르는 방법과 우리가 직접 섭취하는 방법을 같이 쓰는 것이 제일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끝으로 순수 비타민 C는 구조적으로 빛이나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분해, 즉 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비타민 C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밀폐용기 혹은 불투명 포장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더불어 비타민 C가 들어간 액체의 색상이 진노랑을 넘어서 갈색에 가까워진 제품은 사용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피부 스킨케어 루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히나 탱탱하고도 맑은 피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인 비타민 C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풀리비들이 보다 도자기 같은 꿀피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럼 다음번에도 보다 유익한 내용, 신박한 내용, 우리 풀리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 그럼 빠이. 참, 아까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비타민 C는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 섬유를 분해하는 콜라겐아제와 같은 특정 효소의 생성을 조절하는 데도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 피부 속 소중한 콜라겐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 이것도 잊지 말고